제가 생각하는 기본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이 친기업적인 면이 있습니다. 실용주의가 진짜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 2010년도에 됐는데 4년 뒤에 2014년도에 성남시장 재선될 때 분당에서 55% 이상 득표를 했습니다. 그럼 분당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강남처럼 다 그래도 중산층 이상이 사는 데인데 4년 시장 한 거 보니까 신뢰가 가니까 첫 번째는 45% 얻었어요. 근데 재선 때는 55%를 얻었어요. 10% 이상 그 분당 지역만. 원래 성남이 광주 옛날 그 구도심과 이 분당 신도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만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실용주의 정책을 피한 걸 알 수가 있고 이재명 되면은 막 세금 더 올리고 뭐 부동산 규제 더 할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지만 최근 한 거 보면 공급 정책을 과감히 저렇게 하고 종부세도 조정해야 된다고 그러고 양도세도 이연시키자 그러고 지금 1주택자들 어르신들 고소득자는 세금 유연제도 도입하기로 하고 탄력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전 문제도 아시다시피 제가 원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해 왔잖아요. 탈원전 정책 장기적으로는 탈원전으로 가야 되지만 2050년 탄소 중립화를 하는데 어떻게 태양광하고 풍력에만 의존해서 되겠습니까? 일정 기간 그래서 신고리 오리코기도 만들었는데 지난월 3, 4일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저거는 별도의 공론화 절차가 사실 필요해요. 신고리 오리코기 공로만 가지고 여기까지 다 한다는 게 그건 앞으로 좀 더 지혜를 모아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SMR 분야는 좀 적극적으로 하자. 제가 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고 지금 미중 중국 러시아가 세계 원전 시장을 장악해 가면 세계 안보 상황도 문제가 있다. 한미 간의 전략적 원전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이든과 그걸 합의해 오셨고 우리가 지금 원전 수출도 계속 해야 되는데 체코도 그러고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다 해야 되는데 아무튼 원전 산업 이 생태계가 소프트 랜딩 하도록 하는데 열심히 제가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회장이 박지원이가 제 과 후배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그 두산중공업 관련 업체들의 뉴캐슬사랑 지금 이 SMR 분야 협력하고 있는 것도 잘 제가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원의 이 두중 관련된 관련 업체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챙겨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소부장 산업 관련해서 재료연구원 습격하는데 제가 많이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부장 사업 말씀드리고 카이에 대해서는 워낙 제가 애정이 많아서 카이도 수차례 방문하고 이번에 카이 그 전투기 KF-21 만든 본부장이 제 후배입니다. 유광수 본부장. 그 뭐 노조도 제가 잘 알고 카이는 제가 해마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MRO 사업에 대해서도 이제 뭐 영종도랑 막 MRO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러는데 어차피 상생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여객기 중심으로 한 MRO, 여기 전투기하고 다른 또 서로 역할 분담해서 뭐 청주도 막 해달라 그러는데 지금 그 쪽으로 일단은 사천과 우리 영종도 간에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상생하도록 MRO 산업을 좀 같이 키워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 부울경 메가시티가 만들어지고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 텐데 가덕도 신공항이 사실 뭐 여야 후보들이 다 하겠다 그러지만 원래는 우리가 주도해서 만든 것이고 특별법을 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될 텐데 2030 부산 사실 엑스포가 모스크바랑 경쟁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푸틴이 또 막 시동을 걸기 시작하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겁니다. 옛날에 소치하고 평창에서 소치한테 우리가 져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저희가 의원 얘기를 통해 170개국이 내년에 투표하는데 총력으로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 파리에 있는 BIE에서 표결합니다. 내년에. 거기에 맞춰서 제가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가진 외교 인맥을 총동원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 제가 아무튼 그 뭐 당 대표로서 챙겨가지고 유치하게 해서 그 유치가 돼줘야 그걸 매개로 부울경 메가시티의 그 어떤 통합력이 좀 가속도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들어지고 해서 철도망 만드는 거다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한진해운이 파산된 것이 제일 제가 아쉬웠는데 적기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김영춘 해수부 장관에서 8조 원의 해양발전기금 만들어서 28,000TU 12척, 18,008척, 20척을 해서 HMM에 줘가지고 HMM이 작년 당기 순이익이 7조 나온다는 거예요. 7조. 운임이 4배 반이 올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은 못 다니지만은 물동량은 더 늘어나가지고 이게 만약 저희가 적기에 HMM을 우리 문재인 정부가 살려놓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 최대를 이루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이 선봉량이 없어가지고 다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였을 거예요. 마산항 이런 데가. 그거는 저는 아무리 뭐 자화자찬이지만 저는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중소기업의 인력난의 52시간 문제하고 외국인 노동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대재해 처벌법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 그에 대한 걱정,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저희가 아무튼 잘 열린 자세로 하나씩 보완을 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창원이 특례시로 됐는데 창원이 특례시에 걸맞게 이제 공공기관 이전 쭉 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도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고 지금 이제 어떤 기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는 저희가 집권하면 다시 집권하게 되면 그 TF를 만들어서 쭉 거기에 그 지역 특성과 산업과 연관되는 관련 공공기관 문제를 잘 좀 배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민홍철 우리 김정호 의원님 와 계십니다만 저희 21대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국회 해산제도가 없는 이상 이 국회가 아직 2년이 안 지났습니다. 앞으로 5월 10일 날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2년 20일을 21대 국회랑 같이 국정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집권당이 뒷받침돼준다면 저희들이 입법과 예산이 국회의 협력 없이는 안 되는 거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은 105석이고 저희들이 172석인데 잘 뒷받침해서 해 가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조선 산업은 기후변화에 맞춰서 이제 다 벙커링으로 디젤류가 엔진도 바꾸고 스크래버 지금 정착하고 있는 것도 일시적으로 스크래버 써가지고 하고 있지만 다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완전히 저탄소로 바뀌어야 되는데 분야하고 이제 수소 경제가 이제 창원이 주도해가고 울산도 수소를 하는데 이번에 요소수 사태를 겪고 나니까 수소 트럭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그린 수소를 만들 거냐인데 이제 호주라든지 저는 중동에서 생산해줘 같이 이제 우리가 수입에다 쓰는 그런 구조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암모니아가 결합돼야 액화하는데 가니까 관련된 기술 발전 분야가 우리 창원이 특화시켜서 될 수 있도록 잘 좀 뒷받침하겠습니다. 쭉 더 말씀 듣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기초광역자치단체 종합행정을 경험해 보신 분이고 경기도지사 할 때 테크노빌리하고 하이닉스라든지 벤처기업을 1000개 이상 만들어내고 쭉 이런 걸 해봤습니다. 저도 인천시장을 해보니까 국회의원 할 때하고는 경험할 수 없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제가 삼성 김수택 회장 만나가지고 그냥 로비를 해서 거기 송도에 유치한 겁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함께 이번에 모더나 위탁 생산도 하고 그런 첨단 산업들을 제가 유치해서 한 것처럼 이게 한번 지방자치단체장을 광역자치단체장을 해보게 되면 종합행정을 해보기 때문에 균형 감각을 안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국회의원만 했으면 알 수 없었던 소중한 경험을 인천시장을 하면서 얻었던 것처럼 우리 이재명 후보도 그 2번의 기초자치단체장 또 1번의 광역자치단체장을 하면서 국정을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쌓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은 저희 여기 훌륭하신 김정호 민홍철 의원님이나 저 같은 이제 국회의원가 그래도 172석이 뒷받침을 해주면 이 어려운 위기를 우리 대한민국이 돌파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대충 압축된 내용들이 있고요. 여기 이제 유인물은 저희들이 양당 후보 진영으로 다 보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고 이 부분은 당 쪽에서보다도 캠프에서 검토하고 있을 걸로 봐지고
사실 저희들이 이제 아까 원전 말씀 모두에 하셨는데 탈원전의 가장 피해 지역으로 보면 창원 지역으로 이렇게 꼽을 수 있고 마침 또 좀 긍정적인 말씀해 주셔서 우리 지역에 또 새로운 생태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글로벌 기술력을 계속 키워 나간다면은 또 새로운 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이제 새로운 가덕도 신공항 그리고 시내 신항 이런 부분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산 신항이라고 하지만은 70%가 저희 경남 땅입니다. 지역에. 근데 그게 이제 모든 권한들로 가져갔는데 이제 창원 특례시가 되면서 운영권을 이제 도로부터도 좀 가져오고 해서 그 창원시가 가져오는 의미는 창원에 있는 경남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기회를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좀 협조를 해 주시고 제가 그 특례시 행사하면서 시장님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고민을 하고 과연 특례시가 주어진 우리가 특례시가 됐을 때 뭐가 달라지냐고 하지 말고 달라진 특례시에 우리가 할 일을 먼저 찾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상으로 없는 중간에 이제 하나의 이름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기폭적이고 하나의 변화의 전환점으로 보자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요구할 입법화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예산을 제가 이제 뒤다 보니까 창원시 창원이 이게 저희 상공회의소로 보면은 기업의 규모를 알 수 있는데 상공회의소의 사이즈가 회원들의 회비 사이즈로 순서를 매기면은 서울, 부산, 인천, 그 다음이 창원하고 울산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정도로 상공회의소 규모가 우리나라에서 4번, 5번째인데 그만큼은 산업화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또 조금 더 거슬러 가면은 이 창원이라는 지역이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공헌을 아주 많이 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이 다 그렇죠. 거제도 그렇고 김해도 그렇고 이런데 그런 반면에 창원 특례시 예산을 보니까는 대구 강력시나 대전 강주 강력시나 혹은 울산 강력시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확한 수치는 전 모릅니다만은 뭐 강주가 한 10조 정도 되면은 창원은 뭐 4조가 안 된다. 반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재부나 건의할 때에 인구 숫자만 보지 말고 GRDP도 좀 같이 봐줬으면 좋겠다. 그 지역 총생산 금액은 저희들나 대구나 강주나 같습니다. 거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들인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정주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 정부의 가장 애로웠던 사항이 지방 분권화돼 가지고 이 과도한 수도권 유입을 막는 게 큰 하나의 국정 과제이지 않습니까? 그 지방 분권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청년들이 여기 머물러야 되는데 저희들이 10년 전에 이 합하기 전에 합했을 때 108만이었는데 10년 사이에 쑥 빠져가 지금 103만입니다. 그럼 현재의 분위기 같으면 또 빠져나갈 수가 있다. 그 나가는 사람이 대부분 젊은 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층이 우리 시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 이 정주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많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주 시설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는 저희 산업화는 이제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 BIS 지표를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마이너스 됐던 것이 전부 100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사업가들의 미래에 대한 예측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창원 지역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기업은 사람이 없다 그러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 그럽니다. 이 미스매치를 저희들이 해결해 나갈 겁니다. 상원 우리 도 단위 전부 상공회의소하고 또 시하고 해서 이걸 맺혀 나가는데 문화 콘텐츠가 너무 없는 거죠. 젊은이들이 항류할 수 있고 젊은이들이 뭔가 꿈을 꿀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저기 경상남도에 있는 산업 설비들이 거의 중후장대합니다. 크고 무겁고 길고 중후장대한 이런 산업체에서 새로는 이제 오늘 ICT 협회 회장도 오셨지만은 이런 ICT, IoT, IT 쪽으로 가는 소프트웨어 한 부분을 개발하려면은 젊은 인재가 와야 되는데 젊은 인재가 이곳에 와서 서울의 문화와 비슷한 거의 반 그런 수준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인구들이 계속 서울로 간다. 이렇게 저희들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그 여당 의원님들도 또 계시고 대표님도 계시니까 우리 시골이라 표현하는 우리 창원이 정말 시골이 아니고 국가 산업에 이런 데 공로를 펴고 있는데 사실 SRT 한 대도 오지 않는 데가 이 경상남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해는 부산에 옆에 그냥 도움으로 기차 타고 오는 거지 김해하고 창원하고 같은 경전선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하고 창원하고 두 도시를 합치면은 여기 103만하고 김해 뭐 한 60만 민의원 그중 55만이죠. 그럼 50만을 보내도 160만이 되면은 울산 인구가 120만이 안 됩니다. 근데 120만이 안 되는 울산에는 SRT, KTX가 120회 정차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0회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권하고 연계관계가 너무나 힘들고 또 그 힘든 중에서도 대구에서 여기까지는 사실 일반선입니다. KTX가 아닙니다. 가지고.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될지를 모르긴 하지만은 뭐 저희들은 둘 다 되면 제일 좋고요. 그러면은 뭐 김해 창원뿐만 아니라 이 경남에 있는 경전선 쪽에 많은 시민들이나 근로자들이나 기업인이나 정말 그 도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 큰 테마 같은 거는 뭐 지방 업체에 대해서 뭐 법인세를 좀 차등해 달라 이런 걸 이제 저희도 주장했습니다만은 그건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걸로 사료되고 다만 우리 기차 안정성과 정시성이 확보되는 게 KTX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해 창원 이 지역에는 SRT선은 꼭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또 SRT를 만드는 데가 저희 창원에 있습니다. 로템이라고요. 우리 지역에 그 기차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수혜를 참 못 보고 있고 그다음 진해 신항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시하고 도하고 협력해서 운영권이 넘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발전을 위해 가지고 또 매진을 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저희들이 예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불편한 몸으로 내려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송영길 의원님은 오선이고 또 나라 전체를 안고 가는 부분에 좀 역할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의 방문을 자주 하셔서 격려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K-바이오 관계입니다. 물론 삼성 바이오직스 유치가 연관을 해서 같지만은 우리는 좀 실망이 큽니다. 이거는 양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과 울산, 불경 메가시티 어떻게 보면 K-바이오가 참 중요했는데 이번에 인천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번에 항공 MRO 관계는 우리 2018년도에 진주 사천에 항공 서비스가 지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배려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다음 주 시작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오나가 경영주가 전부 영업, 관리, 모사, 뭐 총괄 재무까지 다 합니다. 이 너무 처벌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대우조선 관계인데요. 이제는 EU에서 결합심사 반대했기 때문에 빅2는 이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볼 때는 연기금을 투입해서 사모펀드를 통해서 결합해서 주인이 찾아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을 사모펀드를 통해서 건전 사모펀드가 좋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창원에 STX 중공 STX 엔진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두산종합기계 또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메카텍 두산 엔진 다 성공적으로 사모펀드가 와서 잘 이끌어 갑니다만은 화인칠이 사모펀드는 실망했습니다. 이번 STX 중공을 인수한 그 부분을 한번 짚어봐 주시고 그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상 요런데 한 가지만 더 우리 의대 신설 요 관계에 의학 전문 내지는 의대 신설 요거 꼭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 52시간 이거에서 엄청나게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떤 탄력적으로 좀 어떻게 검토를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소기업에서 인력난이 상당히 그 고충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고용보험 제도는 상당히 좋은데 근데 이 고용보험 제도 자체를 중소기업에서 인력난이 있으니까 이거를 채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차이 나는 금액을 좀 보조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고용보험 자체를
이렇게 지급을 하니까 보통 보면 이게 지급을 잘 안 해요, 솔직히. 그래서 심지어는 고용보험 자체를 악용을 하는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자체를 좀 어떤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